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사연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정.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며 지쳐가는 일상. 겉으로는 흔하고 안정적인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틈이 생기고 균열이 벌어지고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들어간 산후조리원. 그곳에서 만난 또래 엄마들과의 인연. 그리고 언니처럼 다가온 한 사람이 건네준 치명적인 소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외로움이라는 게,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바라봐 준다는 그 감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의 주인공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이래서 사람이 무너지는구나.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갈라진 균열,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추락의 기록입니다.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일까요? 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 사연은 한 여자의 목소리로 고스란히 전해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심장이 가는 대로, 감정이 끌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38,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제 삶은 그저 평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남편은 회사 일에 치여 늘 늦게 들어왔고 집안일과 육아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첫째를 키울 때도 많이 지쳤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 만난 동기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밤마다 수유하면서 서로의 고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시댁 이야기에 분노도 하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죠. 그 중에서도 은주 언니는 나보다 몇 살 많았지만 늘 활기차고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너 너무 갇혀있는 거 아니야? 남편도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숨 좀 쉬어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줄까?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언니 무슨 소리예요? 하며 웃어 넘겼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말, 배려, 관심,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다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위험한 상상은 생각보다 쉽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언니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단정한 셔츠 차림, 깔끔하게 웃는 얼굴. 언니는 그를 제게 소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후배야. 성실하고 괜찮은 애야. 그냥 밥 한 끼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지낸 설렘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랑 잘 지내요? 오늘은 피곤하지 않아요? 사소한 안부.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휴대폰 불빛을 몰래 바라보며 혼자 웃던 시간. 남편이 곤히 잠든 옆에서 몰래 주고받던 대화. 그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죄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마저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카페, 그리고 그 다음엔 술자리.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나, 힘들죠? 그냥 저한테 기대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너져 있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기대어 본 적 없는 어깨. 그 어깨에 저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기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은 더 선명하게 보였고 그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말은 더 짙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단둘이 있는 방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맥주캔, 좁은 방, 흐릿한 불빛.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에서는 안 돼 라는 경고음이 수없이 울려댔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이라고, 순간의 착각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맥주캔. 서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밀려드는 낯선 설렘. 남편의 차가운 무심함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제 몸을 마치 오래 기다려온 보물이라도 되는 듯 애틋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숨결이 부딪히고 맥박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마지막까지 안 돼 라고 속삭이던 제 이성은 그의 한 번의 입맞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곧 우리는 서로를 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평범한 엄마, 밤이 되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몰래 약속 장소를 정하는 여자. 저는 두 얼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늘 회사 일에 치여 피곤해했고 집에 돌아오면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의 무심함은 오히려 제 불륜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화장이나 옷차림이 달라져도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렇게 몰래 만나니까 더 짜릿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누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면서도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나 없으면 안 된다.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워놓고도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속 그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며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카페에서, 모텔에서, 때로는 그가 잡아준 여행지의 작은 펜션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숨쉬듯 탐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듯했고 남편과는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으면 제 몸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는 모습이 보이면 가슴 속에서는 미친 듯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곧 또 다른 만남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금단 증상처럼 그를 보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질 텐데도 저는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이미 아내와 엄마라는 껍데기보다 여자라는 본능이 더 크게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아예 익숙한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그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짧은 몇 시간 동안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늘 그렇듯 불행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이상하리만치 저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는 제 모습, 화장품이 늘어나는 것,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옷차림이 점점 달라지는 것들, 그 모든 게 작은 파편처럼 그의 눈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화장실에 가 있는 짧은 시간조차도 그는 저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재우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제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의 대화, 사진. 오늘도 보고 싶다.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 누나가 필요해. 오늘도 고마워요, 누나. 누나 없으면 못 살겠어. 이런 문장들이 남편의 눈앞에 드러난 순간 그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을 겁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내 아내가, 설마 우리 아이 엄마가 그럴 리가. 그렇게 몇 번이나 눈을 의심했다고요. 하지만 결국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제 모습, 제가 늘 걸고 다니던 목걸이, 그리고 제 미소.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메시지를 지우려는 저의 습관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미처 지우지 못한 대화와 사진이 그의 눈에 띄고 말았죠.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이 옆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호흡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남편은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드라이브 갈래? 오랜만에 둘이서.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래, 여전히 날 의심하지 않나 보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이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일부러 저를 그 남자와 만나게 만들고 멀리서 지켜봤던 겁니다. 카페 구석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웃던 제 모습. 남편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외출하려는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냥 조리원 동기 모임에. 거짓말 하지 마.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 대화도 사진도 네가 웃는 얼굴도 다 봤어. 그날 밤 남편은 결국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를 향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마치 가슴을 찢어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 웃게 하려고, 너 편하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네 옆에 서 있었는데 왜 날 이렇게 짓밟아?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용서 못해. 네가 한 짓은 용서라는 말로 지워줄 수가 없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넌 나를 배신했어. 아내로서도 아이 엄마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아. 지연아, 난 널 더 이상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저를 끌어안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의 울부짖음은 제 귓가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망과 분노, 그리고 끝내 닿을 수 없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 전체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제야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게 준 것은 순간의 열정과 달콤한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가장 소중한 가정을, 가장 순수한 아이의 웃음을, 그리고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믿음을 배신했고 그의 사랑을 짓밟았으며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가져야 할 책임조차 버렸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 감정은 결국 독이 되어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라고. 순간의 달콤함이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만드는 독이라는 걸 제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무너진 가정과 남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지은 죄의 값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달콤한 유혹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눈물과 파괴뿐이죠. 남편의 분노, 아내의 배신, 그리고 무너진 가정, 누군가의 한순간의 욕망이 아이의 미래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우리들 이야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은밀한 유혹 앞에 서 있지 않으신가요? 그 한 발자국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공감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의 삶에도 언제든 이런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들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담은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우리들 이야기였습니다.